안정적 경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5년 정부 시무식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외환시장 변동성에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는 집행정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주가 지수가 체포가 될 것 같은 전망이 있었잖아요.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쭉 올랐어요. 얼마까지 올랐냐면 3.64% 오른 2400.258로 출발을 해서 상승을 쭉 타다가 1시 반에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상승세가 꺾이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 최상목이 말하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뭡니까? 그렇죠. 체포하는 거지 당장. 아니 뭐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수처의 체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불쇼 최욱 MC가 정리한 내용을 보실까요? 자, 오늘 새벽부터 조금 전 1시 반까지의 과정을 일단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시 14분 공수처 수사팀이 차량 5대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관저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경호처에 미니버스에 막혀가지고 40분간 또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8시 4분에 문이 열려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군부대와 대치 상황이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막아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시에 변호인 2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저로. 네. 그러다가 결국 1시 30분에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공수처 수사팀들이 맥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올 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수처가 수사팀 안전을 우려해서 집행을 중지한다. 이러한 윤석열의 불법적 요소와 법을 지키지 않는 태도는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이고 이를 옹호하는 언론과 경호처의 태도는 처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변호사의 입장문에 대한 김성환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폭력 선동의 도를 넘어선 게 어떤 데서 나오냐면은 그 윤곽근 변호사예요. 검찰 출신 아닙니까? 이분도 윤사 출신이고 굉장히 고위직까지 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기동대에서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서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여기 중요합니다. 네.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이거는 혁명이나 폭동 인상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검사를 했다는 작자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시민 체포조라고 해서 텐트 쳐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체포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오면 폭력 행사를 해도 된다는 정당화된 논거를 윤석열의 변호인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인간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게 좋으면은 뭐 일종의 혁명의 상황에서 무슨 혁명 지휘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네. 그냥 여기 이 나라에 살지 말고 어디 독재국가인 나라에 가가지고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굉장히 강구한 어떤 연대 같은 게 느껴져서 굉장히 섬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입으로는 국민들한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는데 헌법도 필요 없고 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이 한다. 뭐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고 그냥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에다가 대통령이 하긴 하는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을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형이화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그냥 틀리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일종의 독재자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이런 거거든요. 나와 적이 되는 것들은 없애기 위해서 헌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 일종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저것들만 없애면 뭐든지 다 정당성이나 명분을 가질 수 있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독재지 뭐예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국무위원이라는 작자, 총리라는 작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경호처에 있는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설령 민주당이 뭐 다시 집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저항할 거다. 끊임없이 이들은 법 무시해도 돼. 헌법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저들이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점점 더 폭력화되고 가격화되는 현상으로 나갈 수 있다. 네. 그걸 그런 사람들이 조장하고 지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국민의힘도 끊임없이 그걸 조장하면서 자기 자리 보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에 좀 너무너무 불행한 결론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 선정, 선동 이거 다 처벌 대상 아닙니까? 윤갑근 그리고 윤상현, 김민전, 뭐 정광훈 이런 자들은 네. 고발해야죠. 그리고 처벌해야죠. 근데 너무 뻔뻔하잖아요. 국민들 눈치 한 번도 살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의 독재자적인 마인드와 행동은 국민들은 선동당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동조하는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선동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전의 선동하는 내용 보실까요? 정말 대통령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당을 정리할 텐데 왜 참지 못하셨을까? 제가 사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문을 받고 나서는 저의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그 탄핵 소추문에는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탄핵 소추의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 투표를 하는 그 소추문을 보면서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본질을 보여줍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한 번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랙트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정말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보수 세력은 여러분들을 제외한 저희 정치권에 있는 보수 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민전의 연설을 보고는 김갑수 평론가는 긴급 체포를 언급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석동현 변호사가 무대에서 얘기한 게 전쟁이라 선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용어대로 하자면 저들은 반군이에요. 반군이라고. 그리고 반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최다 긴급 체포 상태예요. 바로 어제 국힘 의원 둘이 무대에 서갖고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합니다. 아, 김민전. 예, 윤상현 얘기는 대통령이 곧 국가 체제 자체다. 뭐 태양왕 루이 14세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란을 선전선동했고요. 김민전은 갑자기 탄핵 찬성파가 뭐 중국인들이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자들부터 긴급 체포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 주체가 지금 애매하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이 틈새를 노리고들 지금 내란 선전선동에 온갖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무력하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윤상현, 김민전 같은 자들은 저거 지금 국회의사당 내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드시 체포에 넣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서 무대 설치하고 마이크 잡은 자들 중에 주요 인물들은 가령 전광훈 같은 자들은요. 이 경우만은 관용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맞습니다. 경우만은 반군이라는 규정하에 이들은 전부 체포하고 네. 장기형에 처해야만 되는 그런 네. 모습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이들을 공수처는 체포하여야 했지만 윤석열 체포조차 결국 체포 집행 정지하였습니다. 그래도 굳이 수학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설명해주는 김용민 의원입니다. 우리가 체포해서 끝날 게 아니라 구속까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증거인멸, 도주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소환불응일 때 쉽게 발부할 수 있는 건데 네. 구속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빠르게 끝나면 나중에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최대한 대치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와라 라는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좋게 생각하면 그런 차원이고, 오늘 철수한 것은 네. 다음번 구속을 위한 포석이다 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좋으니까 오늘 바로 다시 재체포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빠지지 말고 오늘 해야 돼. 왜냐하면 이미 시민들이 또 모여들어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충돌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오늘 지금 들어갔으니까 네. 오늘 다시 재시도를 해서 빠르게 집행을 마무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체포 집행이 다시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해내고, 그렇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명분은 오늘로써 완벽히 쌓였다. 김용민 의원의 빠른 체포를 하여야 한다 하였지만 공수처의 미흡한 대처로 체포는 정지되고 다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검사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공수처 왜 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즉시 체포 구속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에 가서도 면담도 신청하고 그랬었는데요. 왜 그럴까? 네. 제가 곰곰이 그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임 때 검사 경험을 보면 이게 초임 검사가 막상 그 구속 피의자만 와도 무서워해요. 마치 어린애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작은 개를 보고도 벌벌 떠는 위치와 같습니다. 실력 부족이. 예, 검사가 한 5년 정도 지나야 이제 안 무서워하고, 네. 10년 정도 되면 이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데, 제가 공수처 그 두 부장님을 보니까 한 분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제 3년 정도 됐고요. 또 한 부장은 수사 경험 있습니다. 근데 한 검찰 용어로 4학년, 그러니까 한 5년 내지 6년 검사 생활을 했고, 변호사를 10년 정도 하다가 또 검사 생활, 이제 공수처 검사 생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검찰로 보면 굉장히 수사를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공수처에 가장 요구를 많이 한 게, 첫 번째는 공수처 집행을 할 때 네. 처장이 경호처장이 방해를 하면 네. 즉시 체포를 해버려라. 그러면 밑에 애들 바로 제압이 가능하다. 경호처장부터 체포를 했어야 된다. 또 오늘 또 보면 처장, 차장 정도까지는 제압을 하면, 네. 말하자면 체포를 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 공처가 경험이 제가 보기에는 수사 경험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약간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건 윤석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김갑수 평론가는 과거의 사례에 빗대어 미래를 추측합니다. 지금 너무 이 법의 절차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데, 예컨대 4.19 유발한 게 사실 이기붕 부통령 선거 때문에 벌어졌는데 일가족이 5명 전부 자살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자살이라고 안 봐요. 사실 기관에서 쏴 죽였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도 그 전에 사다트 대통령이 군 사열할 때 예하 장병들이 쏴 죽여버린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경호처장의 태도와는 다르게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부부를 사살할 수도 있어요. 이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어떤 결심 때문에
박정희도 가장 신복이 총으로 쏴 죽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팬딩된 채 날짜가 흘러갈 때 네. 우리가 예상 못한 사태도 예상할 수 있는데 경호처 요원들에 의한 윤석열 사살도 예상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종결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 체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윤석열에게도 그렇죠. 안전한 일인 거죠. 네. 역사는 무얼 했느냐뿐 아니라 무얼 하지 않았느냐도 평가하고 단죄합니다. 법 또한 그렇습니다. 법을 비웃듯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내란숙의 피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마치 점잖은 척, 균형 있는 척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공직자들을 지금도 추락하는 국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